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12월 16일 날 토요일입니다. 여기 스튜디오 라이온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꽉 채워서 테크 내년 전망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쪽은 이호석 아카데미 이호석 이사님이 담당해 주실 거고요. 안대공학의 에러님이 내년을 바라보는 테크 산업에 대해서 공학도시니까 공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애플발 OLED 사이클에 대해서 키퍼스트의 안석형 기자가 열심히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기술과 핵심 종목 5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씩 강의하고 나서요. 강사분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통으로 질문할 수 있는 Q&A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신청은 이제 자리가 몇 개 안 남았는데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줌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AI 시대가 되면서 뭐가 바뀔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게 맞춤화로 갈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AI 시대에 새삼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춤화라는 것은 원래 모바일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PC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CPU나 GPU 같은 범용 반도체를 썼죠. ASSP. 그죠? 그리고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DRAM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거. 다 ASSP였습니다. 이게 모바일 시대로 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네, 모바일 시대로 가면서 프로세서의 변화가 생깁니다. AP,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CPU하고 GPU하고 ISP하고 통신 같은 것들을 한 개로 원칩화해서 주문형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ASIC화 된 거라고 하죠. 네, 주문형 반도체로 바뀐 거죠. 원래는 ASSP에서 ASIC으로 바뀐 거고요. 그런데 모바일 시대는 LPDDR4 5 같은 것들을 쓰고 낸드 플래시를 썼죠. 그죠? 이것도 당연히 범용이었죠. 메모리는 범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요게 AI 시대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 당연히 지금은 서버단에서 보면 GPGPU라는 ASSP를 쓰죠. 그리고 메모리가 주문형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ASIC화 된 거죠. 주문형 반도체로 바뀌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는 엣지 디바이스로 오면서 NPU라는 ASIC으로 바뀌고 메모리도 ASIC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 이야기는 온 디바이스 AI, 그죠? 요거는 결국 엣지 디바이스죠. 엣지 컴퓨팅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자체 설계 NPU가 필요해지고, 이거 주문형이고, 여기에다가 자체 설계한 메모리도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LLW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죠? 레이턴시,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점점. 이런 메모리도 필요해지는 거고, 요거는 다 주문형 설계 쪽에 가까운 거죠. 물론 초창기에는 아마 LPDDR5 쓸 겁니다. 쓰죠. 그런데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겠죠. 그리고 바뀌어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3D 패키징을 쓰겠죠. 최근에 삼성이 공개한 세인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나요? 그죠? 세인트처럼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제 3D 패키징이 돼야지 이런 전성비나 성능을 잘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밸류 체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최근에 주가가 튀는 업체를 한번 보세요. IP 관련 업체들이 많이 뜨죠. 국내에서 보면 AD 테크놀로지나 칩셋 미디어나 쿼시아,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IP,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IP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소부장 중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많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리노공업입니다. 그죠? 리노공업이 대표적이죠.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서비스가 붙어야 돼요. 서비스가 붙어야 된다는 거는 점점 더 맞춤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나은 거예요.
자, 리노버 같은 경우는 소켓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수작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핀 타입 자체가 뭔가 고객들 요구에 따라서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룸들이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관련된 서비스들을 붙는 회사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뭐 설계단이나 공정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더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더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가 왜 삼성전자보다 높은 밸류를 받고 있나요? PBR 기준으로 보면 얘들은 맞춤형 메모리를 더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페셜티라고 하죠. 이미 HBM 같은 것들은.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것들도 스페셜티 메모리죠. R1이라는 센서 전용 프로세서 옆에 붙는 메모리가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높은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 밸류 체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입니다. 새롭지 않잖아, 그죠? 고압 수소 어닐링 하는 회사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온 공정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반도체 장비에서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온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TSMC 파운드리 쪽으로 주로 하고 있죠. 이게 주로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에 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이-K라는 머티리얼을 쓰면 기존에는 산화막을 가지고 절연막을 형성을 했죠. SiO2로 했는데 이게 유전율이 3.9 정도 됩니다. 자, 유전율이 4가 넘으면 하이-K라고 하고 기존의 지르코늄이나 하프늄 같은 물질을 가지고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을 쓰죠. 장비는 ALD를 씁니다. 이거 뭐 새로 듣는다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우리 IT신 열심히 신청하신 분들은 알 거고요. 그러면 하이케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트랜지스터 요게 밑에다가 여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여기 트랜지스터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옛날엔 SiO2를 썼는데 여기에 하이케이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케이를 가지고 하면 계면결함이 100배가 넘게 올라갑니다. 계면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요 고압수소 어닐링으로 한번 열을 쫙 지져줬다가 식혀주면 요 계면결함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런 쪽만 쓰는데, 자, 여러분, 요즘에 하이-K 메탈 게이트 제가 어디 제일 이야기 많이 하나요? 네, D램, DDR5하고 LPDDR5. 기존의 원치 16나노 공정에서 1A 1B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죠. 14나노, 12나노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바뀌는 건 뭡니까? EUV 마스킹 수가 늘죠. EUV 마스킹 수 늘립니다. 그죠? 그리고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이 대거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제가 장비주들은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했고, 머티리얼 쪽은 DNF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를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서 또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가 많이 쓰이면 HPSP가 기존의 파운드리에서 이제 메모리 쪽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 메모리 쪽으로 주로 D램인데 이 D램들은 주로 HBM에 쓰이는 D램이죠. 요거는 DDR5용도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HBM3에서 HBM3E가 되면서 요 D램 낱장도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HBM 때문에 HPSP의 어닐링 장비가 대거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HBM4부터 그리고 TSMC 코워스라는 공정이 있잖아요. 코우, 그죠? 실리콘 인터포저하고 GPU를 붙이는 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죠. 그리고 HBM4부터는 1024개의 IO 수에서 2048개의 IO 수가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면 카파하고 카파끼리 붙일 때 얘의 고압수소 어닐링이 필요해집니다. 좋은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어닐링 쪽만 하다가 지금 산화 장비 쪽을 또 개발하고 있죠. 이게 내년 한 2Q부터는 본격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HPSP는 꽤 괜찮은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대비해서 성장할 것 같아요. 22년 HPSP고요. 22년 매출이 1,593억, 영업이익은 852억 기록했고요. 23년 전망은 매출 1,800억, 영업이익은 95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3조예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죠. 50% 이상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고, 내년에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캐파가 연 40대 장비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24년이 되면 연 80대로 캐파가 2배로 늘어요. 그러면 적어도 3,500억 이상의 매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공장으로 옮겨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신규 장비들이 붙죠.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 열려있죠. 원래 메모리 쪽 비중이 22년에만 해도 한 29% 됐어요. 근데 이게 23년 되면 19%로 줄어듭니다. 10%포인트가 줄었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24년은 메모리 턴어라운드 쪽으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고, 파운드리는 뭐 당연히 좋을 거고요.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수소 어닐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HPSP 분석했는데 새로운 것 같죠. 기업이라는 게 항상 생물처럼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몇 달만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요, 이렇게 막 훅훅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방 시장과 AI나 로봇이나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바뀌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한번 공부했다고 이 회사는 내가 다 알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본인이 좋게 보는 주식들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분석했을 때도 비싸다고 이야기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50% 넘게 올랐죠. 그래도 업사이드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약간 얄밉나요? 뭐 저도 올라갈 거 다 알면 제가 이 영상을 왜 합니까? 저 혼자 하지. 그러니까 자기 계좌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날로 먹으려고 하면 항상 체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주 간혹 이상한 데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6일 24년을 보는 테크 세미나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기 전에 아시죠? 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주말에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